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영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장시호 녹취록에 오빠 검사 김영철 검사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함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시호 녹취록에 등장하는 오빠 검사 김영철 검사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2017년 재판 과정에서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법정 구속된 날 밤에 따로 만나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날 삼성과 관련된 공판의 증인으로 설 때에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직권남용 및 모해 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장시호 녹취록에 따르면 장시호는 2020년 8월 27일자로 대검이 발표한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김영철 검사가 특별공판 2팀장으로 발령난 사실을 8일 전에 미리 알고 검찰에 인사정보를 지인에게 발설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 씨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김영철 검사에게 제보했고, 이에 대해 김영철 검사에게 조언을 받은 것은 수사 정보를 누설할 수 있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김영철 검사의 본인 입장문과 달리 장시호 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법적으로 조언해준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그 입장문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을 추가로 고발합니다. 저는 검찰에 세 가지를 추가로 요구드립니다. 첫째, 지난주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되고 삼성 관련 재판이 진행될 무렵인 2017년 12월 6일에서 11일 사이 이재용 회장과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처리 중이란 말만 있을 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즉시 제출하십시오. 둘째, 검찰의 인사정보가 어떻게 8일 전에 장시호 씨에게 넘어갔는지 대검은 그 경위에 대해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빠 검사 김영철 검사는 현재 대검 반부패 1과장으로 핵심 간부입니다. 모해 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확인된 김영철 검사에 대해 대검은 즉시 공식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김영철 검사의 직무 배제 또는 직위 해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아무런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각 입장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이크를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 검찰 사법 분야에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요즘 들어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국가의 기강이 정말 흐트러진 것을 저작거리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온갖 추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검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을 총괄하는 대검의 국민에 대한 무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저희의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의 발언을 듣고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언론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입니다. 그 장시호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김영철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김영철 대검 반부패 1과장의 말이 계속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장시호 씨하고 어떤 그 사적인 만남, 사적인 연락을 취한 바가 없다, 업무 외적인 연락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그 장시호 씨를 오빠라고 부르고
법률적인 자문에는 응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이 파문이 덮여지지 않자 어제는 장시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 장시호 씨의 사과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그 다른 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김영철 검사의 이름을 이제 팔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문자를 공개하면서 장시호 씨하고의 그 사적인 친분들을 전부 다 거짓말로 이렇게 덮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 사과 문자가 지금 전체 언론들에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과 문자 하나로 장시호 씨와 그 지인이 주고받았던 1,300개 파일에서 장시호 씨가 했던 말들을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김영철 검사에게 해명을 촉구합니다. 어설프게 그 문자 하나로 1,300개 파일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말고, 정말 장시호 씨하고 사적인 친분이 없었다면 장시호 씨는 어떻게 김영철 검사가 이재용 공판에 담당하는 특별 공판 팀장이 된다는 사실을 8일 전에 알았는지 해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어제 저희가 장시호 씨가 2020년 10월 25일 날 김영철 검사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보를 하고 본인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은 즉각 2020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콜 투약에 대해서 내사에 착수할 당시에 내사 보고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 보고서에 누가 과연 이 사실을 최초 제보했는지, 장시호 씨가 또 언제 제보했는지가 정확히 기재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시호 씨하고 지금 김영철 검사 두 사람이 지금 서로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방금 전에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제기한 그 의혹들, 특히 검사가 자료를 주고 외우게 했다라고 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장시호 씨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말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들을 또 취재했던 기자들이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장시호 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달에 또 모 언론사하고의 취재하는 가운데서 장시호 씨하고 8월 달에 그 모 숙박 시설에서 만났던 그날의 만남에 대해서 무려 3번씩이나 처음에는 그냥 바로 집을 따로 나갔다, 혼자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남자하고 만났다, 이렇게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울먹인 이런 녹취 통화 내용도 있다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김영철 검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요. 그리고 언론사 기자분들도 김영철 검사의 문자 하나, 김영철 검사의 해명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넓게 보시고 많은 팩트들을 종합해서 이 사안의 진실에 접근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현직 검사와 피의자의 불륜 등의 사적인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선정적인 그런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현직 검사가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모해 위증 교사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죄적인 불법적 수사가 자행됐다는 검찰권 남용을 넘어 불법 수사에 의혹이 있다는 그 점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님이 출석 때 밝힌 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사명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질문을 해야 될 때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언론들이
검찰의 을 옹호하는 듯한 보도에만 건수는 범하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컨대 어제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사과 문자 보낸 부분에 대해서 나가자 일괄적으로 보도를 내보내고, 저희가 하는 보도나 시민언론 뉴탐사의 보도나 저희 고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직 검사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불법적인 수사를 검찰권 남용을 넘어 불법적인 수사를 자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께서들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특검팀 복동이 장시호와 김영철 검사와의 온갖 추문에 대해 대검은 국민에게 성실히 해명하라. 장시호 녹음 파일로 드러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한 검찰권 남용 및 불법적 수사,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피고발인 김영철은 2016년 시작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 4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으며, 장시호는 특검 측에 유리한 진술과 법정 증언을 하여 국정농단 특검팀에게는 복덩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5월 6일부터 시민언론 뉴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국정농단 특검팀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김영철 검사 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불법적인 거래의 정황이 담긴 소위 장시호 녹음 파일에 관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및 장경태 최고위원은 뉴탐사 보도를 언급하면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물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을 대비한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하여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김영철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위증 교사 및 부적절한 사적 만남 및 연락을 가졌다는 의혹 모두 허위 사실이며 강력 법적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2024년 5월 10일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및 미디어업체 변희재 대표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고 3억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12일 시민언론 뉴탐사가 보도한 장시호와 지인 간의 2020년 8월 19일 이루어진 전화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장시호는 2020년 8월 27일자로 법무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김영철 검사가 의정부 지검 소속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 2팀장으로 발령난 사실을 8일 전에 미리 알고 이를 지인에게 발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본 고발 시점까지 이에 관련하여 김영철 검사는 물론 대검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김영철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장시호가 국정농단 특검팀에게 유리한 진술과 법정 증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입장에서 보면 장시호는 엄연히 제3자인데 이재용 수사 및 재판을 담당했던 피고발인 김영철이 장시호에게 이러한 민감한 개인 수사 및 재판 관련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전에 공유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국가적 중대한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면서 핵심 피의자 및 참고인 신분이었던 장시호에게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위하여 사전에 법정 증언을 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 측이 바라는 대로 법정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 수사 및 재판 기밀 사항은 물론 자신에 관한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 관련 기밀 사항을 함부로 장시호에게 사전에 누설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 조직 개편이나 인사 이동에 관한 인사 발령 사항은 일반인에게 절대로 사전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밀 사항인데
피고발인 김영철은 자신과 부적절한 사적 연락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는 장시호에게 자신이 의정부지검 소속에서 이재용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재판 2팀장으로 발령날 것이라는 사실을 최소 8일 전에 미리 알려준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영철은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이재용의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입장에서는 엄연히 타인인 장시호에게 함부로 누설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사이동 관련 인사발령 기밀 역시 일반인에 불과한 장시호에게 인사발표 전에 누설하여 유출하였으므로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김영철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현직 검사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시간 관계상 관련 질문은 백브리핑 쪽으로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장경태 의원님께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시죠.